오늘 문재인이 책 추천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책을 추천했는데, 땅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이 김희주 교수의, 자, 이렇게 김희교 교수의 짱깨주의의 탄생,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입니다.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닙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 이 인간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의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친 겁니다. 이게 왜 미친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중국 있잖아요. 여기 볼까요? 이거 커뮤니티 글인데요. 전제군주제 핵심 왕이 셌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누구도 권력을 세습하지 않았다. 조지 부시 아들도 대통령이 되었고 박정희 딸도 대통령이 되었다. 시진핑을 독재가라고 부르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 70세 이상이 당에서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규정을 없애 시진핑에게 재집권할 가능성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시진핑이 그 규정으로 다시 집권한 것도 아니고 집권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다. 그저 제도가 만들어진 것 뭔 소리야, 씨발. 신장 지역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대개 분리주의자의 경향이 높다. 분리주의자들은 신장 지역의 독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중국의 중앙집권책에 강한 반감을 가진다. 뭐야? 신장 지역에 대한 이상주의적 인식이 갖는 첫 번째 문제가 신장 지역의 중층적 권력 구조를 인권 문제만을 놓고 민주 대 반민주로 단순화시킨다는 점이다. 벼랑 끝에 몰린 마오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주역은 홍군에 참여한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과 근거지를 일군 일반 중국민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마오가 그렇게 짧은 시기에 전 중국을 장악할 수 없었다. 수많은 중국민은 장제스의 국민보다 마오의 공산당을 선택했다. 그래, 훌륭한 선전선동 전술이다. 그런 근대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근대적 신민들로 취하였다고 어쩌고 공산동 일당 독재가 구중민이 찾아낸 최적의 제도라고 주장한다. 뭐 더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리영희 선생이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데, 리영희 선생님의 책을 본 이 386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이 로망, 그 유명한 권력 세습시 김시황조가 바로 옆집에 사는데 뭔 소리래요. 열받으니 감사합니다. 현봉님도 감사해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자, 저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요. 저도 처음에는 문재인 집권하고 설마 이 인간들 친중이겠어? 설마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학교 때 보던 책이나 그런 거겠지. 친중이겠어? 무슨 근거로 문재인을 친중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뭐냐면 미쳤구나. 중국하고 하는 태양광 전기버스 2차 전지 이런 거 보면서 얘들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부가 친중이라고 느낀 걸 이념이나 사상적인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보조금 나가고. 그러고 이거 행사 같은 데서 중국 애들, 민주당 행사에 중국 애들, 조선족 애들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북민인 줄 알았더니 조선족이야. 이거 뭐지? 왜 민주당 행사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제가 머가리가 깨지는 순간이요, 여러분. 저는 머가리가 깨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 하는 전 5년 행태를 보면서 2017,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와, 기절을 한 줄 알았습니다. 기절을. 자,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 있잖아요. 제가 저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저렇게 나와 있는 몇 페이지를 보면서도 아니 문재인 지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친중인 거를 스스로 인증을 하는 건가? 그리고 이 책이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한 시기를 봐야 돼요. 이 시기를 봐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뭐냐면 이거 윤석열 행정부의 딴지를 거는 건데요. 자, 주중대사 있잖아요. 주중대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주중대사를 누구를 보내냐면 정재호 교수입니다.
정재호 교수예요. 정재호 교수님은 한국의 새 외교 전략 모델 생존의 기로 낸 정재호 교수. 중국의 전략적 겸허가 사라지면 미중이 치열하게 맞붙는 지금 한국의 생존 방정식은 무언가. 정재호 교수는 우리 국익을 잘 때를 누구와도 논쟁하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 2021년 작년 11월에 이렇게 생존의 기로 낸 정재호 교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요, 정재호 교수는 어떤 분이냐? 서울대 경제외교학부 교수입니다. 경제외교학부래.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이에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중국사 전공으로 석사를 하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홍콩 과기대 사회과학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96년부터 이렇게 외교학과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96년부터. 자, 제가 이분 정재호 주중 대사 대리죠. 아직은 그쪽에서 아그레망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가 이렇게 발령이 나고 이렇게 되는 시점에 지금 딴지를 걸었다는 얘기죠. 딴지를 이렇게 문재인이 거는 건데, 전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 주중대사 누구였어요? 일단은 노영민이죠. 노영민이 여러분 노영민이 중국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 노영민이 무슨 중국에 전문성이 있어서 노영민을 거기다 보내고, 장하성은 또 무슨 전문성이 있어? 그러니까 노영민이나 장하성이요,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고 외교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고 지 측근이라는 거 빼놓고는 뭐가 있냐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냐고요. 그런 사람들, 운동권 출신, 자기 측근, 그런 사람들, 그래서 노영민 주중대사 보냈다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시키다가 주중대사 돌려막기 하고, 운동권에다가 전문가도 아닌 측근 정치인들 돌려막기로 주중대사 보내고, 측근들을 또 중국에다 보내서 중국이 좋아해. 네 측근이 왔다고. 뭐예요? 우리가 시키면 문재인한테 가서 얘기 잘해. 뭐 이런 건가? 이게요, 중국을 향해서 어떤 외교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문재인의 이 책 속에는 윤석열에 대한 열등감도 느껴져. 윤석열이 인선하는 사람들, 솔직히 자기네들 자기가 동원했던 사람들 대비 수준이 다르잖아. 정재호 교수하고 장하성, 노영민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중국 문제에 있어서. 응? 아, 장하성 동생이 오늘 디스커버리 펀드 구속됐나요? 친척이었나? 뭐였지? 동생이었나요? 장하성 동생이었나? 디스커버리 펀드? 그런 거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증권범죄 합수단이나 없애고 말이죠. 자, 일단은 윤 행정부가 있잖아요. 5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보훈인사 탈피하고 외교관 전문가 중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일대사 윤덕민, 주중대사 정재호, 주러대사 장호진 이렇게 내정했다. 이렇게 내정이 되는 거 쭉 나오죠. 미일 중러와 함께 5강으로 불리는 주유엔 대사에도 황중국 전 주영대사가 발탁됐다. 자, 여기 보세요. 측근 정치인으로 주요 대사를 임명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직업 외교관 관련 전문가들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선 디스로 들리겠지. 뭐 아무튼 간에 오늘 문재인이 책 소개를 하는 시점이나 그 내용이나 전부 다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선과 외교관 인선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면 두 정부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하나는 그냥 운동권, 하도 검찰공화국 그런데 니네는 운동권 공화국이잖아. 이씨.
운동권, 전문성도 드럽게 없는 운동권 가지고 외교고 뭐 에너지고 국방이고 다 헤쳐먹은 이 등신 머저리 같은 새끼들. 그래놓고서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친중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우리 전직 대통령 문재인 각하. 저 사람 어떡해요? 진짜 한심한 거지.